4. 공리주의. 묵자 사상의 전체에 일관하고 있는 생각은 거의 공리 개념이다. 이 개념을 빌어 그는 정과 부정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으로서 덕과 해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는 이에 관해 말하기를 덕은 우리가 가져서 유쾌한 것이고 해는 우리가 갖기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덕과 해의 두 낱말은 그 정의를 더욱 명백히 규정지어야 한다. 묵자에 의하면 악보다 선을 더 많이 조출하고 있는 것은 덕이며 선보다 악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해라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팔 전부를 구하기 위하여 손가락 하나를 자르는 것은 덕 가운데 최대의 덕이며 해 가운데 최소의 해인 것이다. 최소의 해를 취하는 것은 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취하는 것이다. 문제는 하나의 덕이 종국에 가서 커다란 해로 유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왕왕 이 덕을 단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며 한편 하나의 해가 보다 커다란 덕으로 인도하게 되면 이 해를 감수할 용의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묵자의 견해를 빌리면 최대 다수의 국민에게 이덕이 되는 것은 덕이며 최소수의 백성에게 이덕이 되는 것은 해인 것이다. 예를 들면 1만 명 중에서 4, 5명을 치료해 주는 약품은 실용적인 약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서 설사 4, 5개의 국가가 전쟁으로 이덕을 본다 하여도 전쟁은 실용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어떤 사람이 세계를 위해 자살한다면 그의 자살은 이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훨씬 뒷날 제레미 벤담이 최대 다수의 최대 선이라고 부른 것이다. 덕과 해 사이의 상이 되는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묵자는 우리는 덕의 최대의 것을 취하고 해의 최소의 것을 취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전술한 바 이상으로 이와 해를 판단할 수 있는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의 주장을 시험해 보는 데에는 3가지 표준이 있으니 말하자면 이 주장을 추궁하고 검토하고 이어 이를 사용하는 것이다. 어디서 이를 추궁할 것인가? 고대의 현인과 현왕의 권위에 비추어 추궁하라. 검토는 어떻게 하는가? 보통 인간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여러 진실에서 이를 검토하라. 어디서 사용하는가? 이 주장을 실천해서 이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가의 여부를 통찰하라. 사실상 이 3가지 표준은 역사적, 경험적, 그리고 실용적인 연구의 3가지 방법을 뜻하는 것이다. 역사적 방법이란 과거의 권위를 하나의 원칙의 기초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경험적 방법이란
현재의 제사실에 대한 조사와 증명인 것이며 실용적 방법은 장래의 결과를 추측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의 실용적인 것이다. 묵자에 의하면 유익하고 이득이 되는 것은 정당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소용없고 해로운 것은 부당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묵자는 만물을 국가와 인민의 이득이 되는 공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나는 공자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그들은 음악을 가져야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들은 음악은 향락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다. 당신네들은 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만일 내가 당신네들에게 어째서 집을 지었느냐고 물었을 때 당신이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로부터 보호하고 이성간 별도의 거주를 마련하려고 지은 것이라고 대답하면 이것은 당신네들이 왜 집을 지었는가에 대하여 대답한 것이다. 그러나 당신네들이 어째서 음악을 가져야 하느냐는 말에 음악은 향락이라고 말한 것은 집은 집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말하자면 실천될 수 있는 이론은 높이 평가해야 되지만 실천될 수 없는 것은 구두선에 불과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국가와 백성에 이득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묵자에 의하면 이의 해답은 부와 인구와 관련되어 있다. 탁월한 정치의 핵심은 두 가지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부의 증가에 관하여 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명한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는 이 나라의 부가 배가 될 수 있다. 이런 부의 배가는 타인의 희생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활용하고 무용의 경비를 삭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국가의 활용이란 생산을, 무용의 경비의 삭감은 경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생산과 경제는 부의 증가의 본질인 것이다. 인구의 증가에 관하여 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구는 배가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현 왕은 소년이 20세가 되면 반드시 가정을 가져야 하며 소녀가 15세가 되면 반드시 남편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만일 우리가 모두 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률을 만들면 인구는 어떻게 배가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공자의 표준에 의하면 남자의 평균 혼인 연령은 30대이고 여자는 20대였다. 묵자는 만일 사람들이 공자가 제의한 연령보다 10년을 앞당겨 결혼한다면 대체로 한 쌍의 부부는 매 3년마다 어린이 하나를 만들어내며 3명의 어린이가 10년 내에 출생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국가와 백성에게 최대의 덕을 주며
부와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도를 밝혀낸 다음 묵자는 계속해서 백성의 식량과 의류에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를 희생시키면서 행해지고 있는 사치, 호화로운 장례, 장기간의 조상, 그리고 다른 모든 봉건적 예의 및 음악 등에 반대하여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 당시의 낭비가 많은 장사를 공격하여 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평민 하나가 사망하더라도 장례 비용은 거의 가족을 거의 걸식 상태로 위축시킬 만큼 과중하다. 그러나 나라의 통치자가 사망하면 그때까지 축적된 금은 보패가 그의 시체 옆에 놓이고 고급 직물로 그의 몸을 포장하여 이 시체를 운반할 상여와 마차가 필요하며 막대한 양의 삼각대, 부, 토기, 칠기, 창, 검, 기치, 헝겊, 그리고 상아와 가죽으로 만든 여러 물건 등이 왕의 시체와 함께 분묘 속에 묻힌다. 이리하여 국가의 보화가 탕진되는 것이다. 묵자는 국가의 번영을 위해 희생시켜 가면서 이같이 의식과 전통을 준수하는 것은 악 가운데서 최대 악의 하나로 보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